자, 경제신문 읽으러 가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많은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오늘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미정상회담 1시간 5분 만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함께 혹여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볼까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다. 김정은과 관계가 아주 좋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한 바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새 질서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게 이제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초점에 맞춰지죠. 미국산 LNG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합작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 시대 열 거야. 우리 미국과 친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제 하셨단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슈들 이사님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셨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기사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북한과 70년의 적대 관계에 대한 인식, 이제 그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그 인식은 이미 서로 확인했다 이런 쪽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썼던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측면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미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다가 이제 이 이벤트가 소멸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다시 차액실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대한 일자가 이제는 구체화될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오늘 같은 이런 하락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한동안 이제 북한과의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경협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제 뉴스가 나올 것이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은 사실 경협주들 다시금 또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보여던데요. 앞으로도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기회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줄에 조금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한미 자율자동차 합작 투자 이루어진다라고 발언한 내용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앱티브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무려 2조 4천억 원을 들여서 말이죠. 미국에다가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앱티브라는 미국 기업은 레벨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 4에서 5 완전 자율주행차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이와 손을 잡고 2022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2024년에는 전 세계 곳곳에 자율주행차가 누빌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관련주도 오늘 또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최근 자동차주들 쪽으로의 이슈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사실 이 부분 자체는 현대차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기술 개발을 해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보게 되면 2018년도 1월 달에 구글의 자영주의 사업부 쪽에는 수장이 만든 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기술 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큰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앱티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장 부품의 이제 글로벌 업체로서 인식되고 있었지만 자율주행 기술 입장에서는 사실 파트너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확장성 측면에서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약화되어 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웨이모, GM, 포드에 이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4위 업체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과 이제 앱티브 간의 그런 니즈들이 이제 같이 부합되면서 이번에 조인트 벤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상용 자동차 쪽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 쪽이 시장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현대 기아차 쪽에서 부족했던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번에 보완이 되면서 이제는 글로벌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동안 물론 정부의 정책이 뒤따르긴 했었지만 수소차 관련주들이 정말 하늘 높은 줍으로 계속 치솟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듯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 종목들의 랠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기본적인 완성차 현재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네. 전기차, 수소차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모두 오히려 이 복합적인 부분이 것이죠. 더 큰 겁니다. 네. EV 쪽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7일이죠. 그 당시에 정부에서 수소차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소 관련 업체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사실 그 가장 앞서 있던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끌어갔던 업체가 현대 기아차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 이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조그만 업체, 여기 나와 있는 에스모나 MS 오스텍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들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5G부터 AI, 그다음 자율주행 기술까지 연관된 이 전체적인 업체들 자체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이제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는 요즘이란 말이죠.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이 자동차 관련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겠죠. 이사님이시라면 현대기아차 사시겠어요? 아니면 조그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몸집이 작은 그런 부품이나 기술 쪽에 특화된 그런 업체를 사시겠어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즉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현대기아차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낫죠.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룹 자체를 네, 네. 하나의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낫고 좀 더 리스키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올라왔던 업체들이 아니라 어차피 키 맞추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즉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이제 포커스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도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재 다른 종목들은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적당한 조정을 나오고 있는데요. 만도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도 10% 가까운 하락이지 않을까 추측이 10% 이상의 낙폭을 키우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뉴스가 없는 가운데서 급락세가 나온 이런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이사님 어떤 분석이세요? 사실 만도 자체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급락했던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이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 쪽으로 굉장히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큰 이슈가 아니라면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네. 한번 어떤 뉴스들이 검색이 되는지는 저도 이제 방송 전에 찾아보고 들어왔지만 별다른 뉴스는 검색이 되지는 않았고요. 단순히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는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지만 낙폭이 두드러진다면 별다른 이유 없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그렇다면 한번 또 눈여겨봐도 될 것 같다라는 한번 말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이슈 봤고요. 다음은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기를 그동안은 기다리면서 바이오주들 이제 뭔가 악재는 나올 만큼 더 나왔고 추가적으로 뭔가 삐끗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임상 결과 탑9 발표는 연기됐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쨌건 6개월 안에 임상 상상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수년 이제 늦춰지게 될 거란 말이죠. 한가 직행한 헬릭스미스 그리고 여타 바이오주들에 대한 영향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부터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체가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투자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네. 즉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장주 자체가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약 개발 R&D 기술력에 대한 이제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식약처 자체에서의 검증 능력도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제 믿지 못하는 이런 형국까지 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대장주부터 해서 여러 업체들의 R&D 기술력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들 자체가 나와야 되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시장에서 얘기했던 건 헬릭 스미스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자체가 바이오 업종에 대해 그동안 무너졌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다들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8월 이후에 주가가 쫙 올라왔다가 맞아요. 네. 요 근래 와가지고 이제 이벤트에 대한 소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매도나 여러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상 결과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유의미한 결과만 도출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바이오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회복될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자체도 사실 이제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소도 필요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가볍게 이제 들어보도록 이 할게요. 부분 자체가 이미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라고 누구는 이제 루머를 퍼뜨리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부차적으로 보시고 현재 R&D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자체가 이게 드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 자체에서 일부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지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R&D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네. 계속적으로 그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참 분동 터질 노릇인 것이 이 일정이 잡혀 있었잖아요. 헬릭 스미스 이달 말에 임상 3상 결과 나올 것이다. 이 일정이 잡혀 있는 순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이 물량을 이제 폭탄 매물을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잘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 속에 매수를 네. 이어왔던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와버리니 기대를 걸었던 개인 투자자들만이 참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 바닥이라는 인식은 이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헬릭 스미스는 급락이지만 삼성바이오 네네. 같은 경우 오르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종목별 차별화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즉 종목 자체 한 개의 업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이오업종 전체적으로 네. 더 나빠질 여지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투자 심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이미 거의 왔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은 아직 이르다라는 점만 좀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이긴 합니다. 악재가 떴다고 해서 모든 바이오주들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오늘은 아니니까요. 냉정하게 이 이슈를 바라보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 작업은 계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오승규 이사와 함께 경제신문 들여다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